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포문을 유시민 작가가 열어줬습니다. 홍사훈 기자가 매우 진중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분석과 답변이 역대급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접근법이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의 그간의 그야말로 이 어떤 권력 독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본인도 그러니까 피해자이고 그렇죠. 이걸 해야만이 정권도 재창출되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 텐데 왜? 그 문제는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했죠. 썼죠. 예. 네. 이제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5년마다 뽑고 지금 우리 예.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뭔가 있어요. 아, 어떤 모델이 예,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확실한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3당 합당이에요. 1990년에요. 그게 민정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그다음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이 세 개가 합쳐갖고 의석의 거의 70%가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민자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역구도로 보면 TK, PK, 충청도를 합쳐가지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지거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이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구조적 다수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나면 추론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저는 답답한 게 그러니까 물론 유 작가님 말이 본인 말이 다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런 비판이 많아요. 유시민 작가는 자기만 옳다고 해. 막 이런 아니 비판이 많아요.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야, 요거는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아니, 누구나 다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그렇죠. 하지. 난 틀렸어라고 주장하는 맞아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보안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지금 그 구조를 지금 애초에 그러니까 쭉 달려왔던 그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지금 분기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 분기점이 틀어지면은 뭐 마음이 식는다 정도가 아니고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지지층들이.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은 정말 그거는 완전 물 건너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나부터도 정말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질 테니까. 이러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본인이 잘 알 텐데 그게 제가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부분이다. 정권 재창출은 4년 뒤의 일이고요. 아직 네. 지금 이제 이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우냐 하면 대통령이 모호한 말을 하고 SNS에나 이런 데서 물론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면 해석 투쟁이 막 벌어져요. 예. 민주정에서는 이런 예.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민주정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안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해석의 여지 없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이 SNS에 뭐 부처 돼지 이런 거 올리면 이게 뭔지를 둘러싸고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하고 뭐 누구는 그게 문조 틀레요를 유시민을 겨냥한 거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조선일보라 그러고 이 난동이 벌어져. 이 소동. 아이 그 조선일보였어요. 좋아요. 여하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게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호한 말을 계속 주기적으로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크게. 그냥 보통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뭐가 잘못 가고 있다 지금. 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지금. 예. 그럼 뭐 뭔가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여기 다 그 언론 관련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니까 언론 이야기 잠깐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요즘 언론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정말 나는 이 현상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내란범이었던 윤석열도 언론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윤석열 발언을 따가지고 전달해주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란범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 유시민 그리고 뭐 김어준,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모든 언론, 모든 평론가, 모든 유튜버들이 모든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목소리로 비판을 합니다. 그나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도 노리고 국회의원이니까 뭐 그렇게 견제받고 비판받는 거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는 민간인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요. 난 이거는 참 너무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거 플러스 무섭다까지 가는 건 뭐냐? 자신들이 비판하는 유시민을 같이 혐오하지 않는 최욱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 이 관점. 이거는 이제 무섭다거든요. 앞에는 나는 이상하다. 뒤에 거는 좀 무섭다. 내가 욕먹기 싫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죄송한데 먼저 가야 돼서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일단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지금 뭐 횡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비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그 반열을 올려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뭔가 짜여진 빌드업의 일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 사실 많이 들고 특히 그 예전부터 당 활동을 저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들었었냐면 2019년에 유시민 작가님을 욕을 이런 방식으로 해요. 진영 논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면서 사회의 어른이면 좀 쓴소리도 해야지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방송에 나와서는 왜 정부에 쓴소리 하냐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봐온 입장에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요즘 보면은 그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유튜브 조회수 그러니까 막 맨날 퇴물됐다고 욕하면서 조회수 엄청 빨아먹잖아요. 아 유시민 퇴물됐다고 퇴물됐다고 하면서 거론을 왜 하냐? 나 욕하면 조회수 올라가요? 지금 뭐 조회수 엄청 올라가죠.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좀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저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퇴물이 된 이준석 얘기 한때 죄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진짜 퇴물됐으니까. 맞아.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안 씹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상처받을 이유는 없네. 이건 댓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무슨 뭐 작전 세력이 있겠거니 할 수도 있는데 댓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심지어 매불쇼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매불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다 외연 확장에 실패한 거네. 네, 제가 좀 그러니까 많이 저는 저널리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 이거는 흔히 말해서 기성 언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가 더 하거든요. 더 하죠. 굉장히 심해요. 노골적이에요. 근데 거기가 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후발주자니까 이제 뭔가 조회수를 높이고 조회수 별로 안 구독자 수를- 나오던데 나 욕해도? 근데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들이 그러니까 조회수. 제가 한 번은 그건 아닌 것 이거는 같은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낀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여러 가지 외교 성과를 거둔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저널리즘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 그런 거 안 너무나도 다뤄. 많은 시기였는데 그 유튜브 썸네일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 이 화면에서 컴퓨터 유시민, 화면에서 정청래, 조국, 최욱. 이 한 화면에 한 8알이 유시민 작가님 썸네일이었어요. 네. 그래요? 무섭더라고요. 나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 왜 이럴까? 제가 봤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업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 정도로 돈벌이가 되나 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예컨대 조중동 전통적으로 조중동 이런 데는 내란을 일으킨 경우에도 보수 세력하고 이제 뭐 민주 세력하고 사이에 중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다음에 한겨레나 경향처럼 우리가 보통 진보 매체라고 말하는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세력 쪽에 하고 민주 세력, 진보 세력 쪽에서는 진보 세력에 좀 기울어져 있지만 진보의 정파에 대해서는 또 중립이잖아요, 대체로. 맞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 보면 그 구분 없이 제 발언이 뭐 맞냐, 뭐 민주당에 도움되냐 이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 그것도 뉴스토마토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면 네. 제가 놀랐는데 진보층에서는 반반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깜짝 놀라서 이 정도로 동의 비율이 높단 말이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내용도 잘 안 알려져 있는 일개 비평가의 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반 나왔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정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도 보면 유력 후보가 팽팽하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미디어를 보면 평론가더라고 거의 9대 1이죠. 99대 1 정도로 예, 완전히 김민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하지? 지금까지 재래 언론이나 혹은 유튜브 저널리스트들이 취해왔던 그런 각 진영 내에서의 중립성 최소한 또는 뭐 진보 보수의 중립성 이거 다 깨지고 민주당 안에 정파 사이에서도 중립을 안 지키는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다가 용역이라는 단어를 생각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고요. 99대 1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95대 5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 이렇게 살펴보면 100개 중에 한 5개는 있어 그래도 공정하게 하는 데들. 그러니까 제도권 언론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반대야. 그렇지. 예, 우리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자기 검열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와는 방향성이 다른 데가 절대 다수예요. 네. 그래서 나만 틀렸을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꼼꼼히 봐요. 저도 많이 봐요. 근데 특히 또 나와 관련된 거는 또 보는데 야 이건 참 동의가 안 돼. 그리고 뭐 귀담아 들을 내용이 없어.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 일주일에 수십 군데 가서 말하는 분들이 뭐 들을 얘기 있는 걸 뭘 하겠어요. 이러니까 욕을 좀 드시는데 틀면 그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똑같아 뺑뺑뺑뺑 돌아. 그것도 맞죠. 네. 재래 언론 유튜브부터 네, 시작해. 맞아요. 네. 비평 프로그램부터 유튜브 그 저널리즘까지 말씀 맞아요. 네. 한 20명 정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면서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또는 뭐 어제 한 말과 다른 말을 오늘 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되게 무서운 분들도 있더라고. 그 비평가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하니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근데 돌로 쳐라 제일 먼저 던지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던지는 사람 이런 평론가들 무서워요.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틀다가 툭 나오면 막 끌는 돌려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용서가 없어. 정말 죄 없는 자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러면 제일 먼저 던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몇 명 있고요. 네. 그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진짜 깍두기 한 접시로 한정식 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맞아. 그냥 말 옮기는 걸로 비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 참 아, 저도 봐요. 들을 말이 있나 다 싶어가지고. 근데 보시는군요. 견디기 힘들더라고 보면서. 아니 저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네네네. 그냥 비평.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거 좀 어쩔 수 없지 뭐. 네. 세상이 이런 걸.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가면은 이런 비판이 또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반명선언. 반명선언 이제 유시민 너가 ABC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그렇게 떠들었지. 근데 웬걸 네가 제일 먼저 돌 던지네. 이 비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돌 던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들여요. 저는. 대통령이 그런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뭐 정치적으로 틀렸다든가 이렇게 그건 얘기하지 아니라는 않아요. 겁니다. 다만 실패할 거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 음. 본인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진영과
그 많은 시민들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만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돌 던지는 건 망해라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그러니까 뭐 다르다는 노무현 거죠. 대통령 네. 퇴임 후에 검찰 수사 받을 때 죽어서 뭐 속죄해라 이렇게 하는 게 돌 던지는 거죠. 그럼 저는 제가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보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많은 시민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론을 새로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그 여론을 보면서 자신의 노선을 수정하는 거. 그 여론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은? 노력해 봐야죠.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네. 지금은 무슨 누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뭘 이루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일어날지도 몰라.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면 변화가 안 일어날 거고 안 일어나야 맞는 거고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저 길을 저렇게 가는 것을 그냥 방관했을 때 내가 느끼게 될 어떤 가책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현직 대통령이 임기 1년밖에 안 된 분을 상대로 이렇게 비판해 가지고 제가 무슨 싸움을 이기겠어요. 네. 그냥 저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저의 생각을.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이기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 방송 이후에 제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봤을 때 그 실패 길로 간다고 보셨으니까 그 길이 좀 바로 잡히거나 아니면 유시민 작가 보란 듯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그러면 더 좋죠. 네. 제가 틀렸고 음. 대통령이 만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했다 그 길이 그게 뭐 재개발이 되었든 재건축이 네. 되었든 뭐든 성공했다 그럼 저는 아쉬움이 없어요. 잘 됐다.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응원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예, 그의 인생 지금 60년이 좀 넘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늘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 비평을 통해서 지지할 때도 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 이재명의 삶에 대해서는 늘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요. 제 생각이 틀려서 저는 완전 쫄딱 망하고 욕만 먹고 끝나고 책도 안 팔리고 욕만 뒤지게 얻어먹고 그리고 대통령은 보란듯이 성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다 갈아엎어 가지고 정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뭐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고요. 네. 대통령의 구상과 대통령의 생각이 옳고 옳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 성공하면 좋겠어요. 네.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건데 내가. 네, 그건 뭐 네. 하나만 하면 말씀이죠. 하나만 하면 아니 뭐 이겨서 뭐해? 뭐 이기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이겨? 그렇지. 네. 뭐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려고 네.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실언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였으니까 네. 지금은 결국 내가 합니다처럼 보이는데 다시 대통령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죠. 제가 옳다면. 알겠습니다. 우리 출판사 분들이 오늘 책 가지고 왔는데 책 얘기는 뭐 선나 껍데기 경상도 말로 했는데 뭐 사실상 오늘 책은 유시민 작가 스스로 불매 운동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 도시기행 3. 그래 너무 많이 팔리면 또 B라고 욕 먹으니까 적당히 팔아주세요. 자기 장사한다고 예, 또 예. 난리 날 테니까요. 안 팔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어질어질해요. 어지러지래요?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됐죠, 최욱 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좀 우려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에 완전히 뭐 빈정이 상해가지고 감정을 막 배출하고 가시면 어떡하나. 물론 뭐 그럴 만한 분은 아니지만.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하여튼 인간 이재명의 인생을 언제나 응원해요. 응원합니다. 그가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하는 길로 위험한 길로 또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간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인생을 응원하는 저희 마음은 예, 변함이 없다. 안 변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 다양성의 하나 아닌가. 네. 결국 다양성이 한국 사회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욕 먹더라도 그리고 좀 돌 맞더라도 좀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기자님이야말로 그 거의 용역을 맡기시네. 제가 믿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비평의 관점이나 논리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그 여론조사나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입을 틀어막는 거는 그 한 사람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 좋은 일이거든요. 이게 존 스미트의 자유론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늘 옳은 걸로 입증되는 말만 하고 살라 그러면 다 입 닥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거는 누구도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또는 전적으로 오류라는 것 또는 약간의 오류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회라야 자유사회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의치 않습니다. 뭐 또 이거 방송 나오고 나서 한 열흘 동안 또 모든 미디어에서 유시민의 망은 이래가지고 시리즈를 하더라도 네. 예, 그것이 나의 견해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은 또한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 신이 안 납니다. 아,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저도 무섭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 이건 너무 윤석열 그때 끝장내고 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던 그 바라던 그 세상이 열리겠구나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세상이 열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순진하셔. 인간 사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이런 세상이 온 거는 정말로 그 신이 안 나 일단은 뭘 하는 거 있어서 내가 그냥 이 바닥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다만 이제 이 방송이 어떻게 편집돼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공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오늘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논의가 이어지려면 사실 이 사안을 이 방송을 다루는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미디어들이 좀 제대로 논점을 짚으면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또 조롱하고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소모적인 어떤 논쟁이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좀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미디어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그 정도까지 공감하는 비율이 나온 거 보고 희망을 느꼈다니까. 의외네. 거기 세상에. 플러스 아까 홍성훈 기자님 얘기에 이어서 덧붙이면 제 주변에도 홍성훈 기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검찰 개혁을 굉장히 원하시는 지지자분들인데 2명의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고 내란까지 극복을 했는데 이분들의 그거 하나 생각은 못하냐. 와 근데 검찰 개혁은 좀 안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또 이 방송이 나가서 약간 그런 어떤 생각을 더 강화하게 되는 어떤 만약에 그런 결과로 이어질까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대통령이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대통령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게 만들 수 있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김대중의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하고 당원 제도가 생긴 이래로는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강하고 민주당도 강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혁신당 통합 과정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굉장히 서둘러 제안을 했어요. 물론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제안한 배경은 뭡니까? 솔직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군인들 나와서 청문회 때 뭐 얘기하는 것처럼 제한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한됩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이가 시켰구나. 되게 그런 애들이 제한돼. 제가 이제 속시원하게 다 말하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대략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합쳐서 하는 것이 싸움도 없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정청래가 조국 대표를 의식해서 일부러 합당이나 이런 거에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돈다는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 정치라고 지금 또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오해와 루머와 공격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그럼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했냐? 이런 문제는 원래 전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아는 얘기는 이제 생략하고 다 아는 얘기했어요? 다 알죠. 뭐 시청자들 모르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이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그 우상호, 그다음에 홍익표, 정석이 다 전현, 얘기했고. 정수석이 다 이야기도 했고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대통령 지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겸공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나와서 강북구 그 최고위원의 발언이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강북구 홍익표 만나는 자리에 당대표도 계셨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경무에서? 네, 그 얘기만 했죠. 네, 그 얘기는 했잖아요. 원래는 홍익표 수석하고 저랑 만나는 거였는데 제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아, 강북구 최고를.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 강북구 최고의 글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김인수 총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의 뜻과 김인수 총리의 그 발언 내용이 다르다. 다르다.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김인수 최고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요 부분. 본인은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홍익표 수석의 발언조차를 직접 물어봐라 뭐 이런 식이죠. 강북구 네. 최고한테도 네. 이렇게 얘기는 하고 난 이제 이 부분의 해명과 두 번째는 대통령의 지론이라는 건 다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친명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 합당을 반대했냐. 나는 이 부분도 규명을 해야 한다고 봐요. 대통령의 지론인데 그 다 알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 대통령의 정무특보의 조정식 의원도 열심히 움직였거든요. 그럼 건너하면 의원들 한 하루 이틀이면 다 알아요 소문이. 근데 왜 반대했지? 대통령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의식한 건가? 정청래 흔들기 위한 이게 좋은 소재라고 판단한 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시 상황. 아니 민주당 의원들도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냥 말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욕심으로 자기가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나 청와대 뜻을 어거가면서 그냥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그 연판장 돌리고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다 찐명이라고 나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러는 거는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이거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거를 의원들이 헷갈려하면서 나한테 물어보길 아니 그걸 의원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당대표 출신이니까. 그럴 때는 당대표 썩 빼. 아니 내가 그게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과 관련해서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했으면 통합됐을 겁니다. 응? 어떻게든 밀고 가서 당원 투표도 하고 통합을 해야지만 선거가 뭐 어떻게 된다느니 본인이 화살을 맞던 한이 또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안 됐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당 지지자들이나 시민들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이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언론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대부분의 논조가 뭐였냐면은 어떤 언론이든 막론하고 족보 언론이든 소위 진보 언론을 표방하든 간에 정청래의 과욕에서 비롯된 참사다. 이게 기본적인 논조였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정치 고관여층도 호남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서 합당이 왜 선언됐다가 왜 무산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70% 돼.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는 다들 지금 막 망설여해. 응?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는 상당히 이렇게 균형적 감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그동안에 쭉 나는 솔직히 김민석도 싫고 정청래도 싫은 사람인데 둘이서 당대표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대. 근데 김민석 의원이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대. 나도 모르겠더라고. 그게 이제 지금 정보에서 문제인데. 발언하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발음이 좀 정확합니다. 아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입이 무겁구나. 그때 나는 너무나 억울한 게 많을 텐데 이걸 다물고 있더라고. 발언을 하지 않고 당대표 무게를 견디시더라고. 여당 당대표의 무게를. 박시영 당대표 한번 해봐.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아 나만 안 해봤구나. 둘을 해봤고. 아 참. 아니 근데 아까 그 친명이라고 하는 네. 분들이 왜 나서서 합당을 반대했냐 그때 막 기자회견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연판 네. 돌렸다니까. 돌리고 막 다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강두구 의원이 올렸다가 삭제한 그거 보면 저는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제 강두구 의원 합당을 반대했는데 마지막에 홍익표 수석과 당대표 만나고 나서야 대통령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고 김민석 총리한테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나는 그것도 솔직히 웃긴 게 그 전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이 막 됐거든. 근데 그 만나고 나서 알았다는 것도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그 전에 전화해보거나 뭐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잖아. 저는 그냥 그 내용을 보면 뇌피셜입니다만은 그 내용만 봐서 추론을 해보면 김민석 총리가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장악을 하고 독점을 하고. 아니, 그 추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강덕구 의원 그거 페이스북 캡처 저게 나왔을 때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방송했던 그날이잖아. 박시영 얼굴이 맛이 가가지고 형님 큰 거 나왔는데 큰 거 터졌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했었거든. 했죠. 근데 내용을 아는 사람들만 큰 거 터졌다고 그랬지 모르는 분들은 저게 왜 큰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 아니 솔직한 그게 얘기로 강덕구 의원은 김민수 총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건 다 알아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민수 총리하고 뭐 의견을 주고받고 이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 아니 그리고 그게 올라왔을 때 강덕구 최고 측의 해명이 이거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라 혹은 잘못된 내용이다 해명이 아니었어요. 내가 쓴 거 아니다. 보좌관이 쓴다 했죠. 보좌관이 잘못 올려가지고 얼른 내렸다. 요거만 있었어. 근데 지금도 해명 안 아니 하시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 최고위원씩이나 되는 사람이 왜 택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정무수석을 끼어들여가지고 왜 이런 혼란을 만드냐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강두구한테 물어보라고 승질내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뭐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 사람 이름 누군지 알 것 같아. 네. 나는 진짜 모르는 사람. 아니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 뭐냐면 김민석 전 총리가 검찰개혁안 5월 처리 제안했다. 정부에서 당에. 근데 이제 오늘도 해명했지만 뭐 한정혜 그 정책위원장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근데 제대로 당대표는 원내대표한테 그런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고 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자 법안 처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바도 들은 바가 없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총선 공천에 막바지 단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판단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뭐 추가 아니 다시 한번 요거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5월에 보안수사권 이 부분을 처리를 요청했다. 근데 당에서 미뤘다 이거 아닙니까? 주장이. 예.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그 뭐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금은 왜 있는 거죠? 5월달에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찬성하고 다 나서야 되잖아. 이게 이제 하나 있는 건데, 자 그건 차치하고. 자 5월달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을 같이 갖고 왔어야 돼. 근데 법이 지금까지 없어. 정부안이. 정부안이 없었잖아요. 지금. 자, 그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총리실에서 다 만들게요. 당은 빠지세요 했어요. 그렇게 검찰개혁 추진단 그렇죠. 그랬죠. 제가 그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고위당정 때. 근데 당은 빠져라. 그래서 옥신각신해서 그것도 기사에 또 나기도 했어요. 어쨌든 당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TF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다니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5월 달에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법이 여기 있어요.
제출해야 돼요. 예. 지금까지 제출 안 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에다가 요청했다. 5월 달에 처리해달라고. 그럼 당에다가 요청했다는 것은 당은 누구예요? 당대표예요. 그렇죠. 저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만나자고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어느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어때요라고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아니 그 얘기는 여러 번 말씀하셨다. 자, 또 하나. 난 믿는데 네. 아니 이것만 알려주세요. 한정혜 의원한테 얘기한 거 맞는 것 같아. 자, 이거는 이거예요. 그 전에 검찰개혁 1차안도 한정혜 의원한테는 얘기했다는 게 민정수석실 입장이에요. 자, 왜 보고를 안 해 그 양반은? 한정혜 의원이 네. 저한테 보고한 거는 대표님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하면 좀 너무 요란하고 시끄러우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런 과정을 하나 겪어야 되니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하겠습니다. 옛날에 공수처 그거 할 때 한번 토론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프레스센터 가서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예요. 그냥 토론회 하겠다는 얘기만 했다고요? 예. 그러면 검찰개혁 1차안 있잖아요. 신분 2가지로 해가지고 수사사법권 어쩌고 한 거. 예. 그건 도대체 뭔 짓이냐? 왜 당에다가 얘기도 안 하고 뻑 질러가지고 그 사달이 나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청와대 애들의 얘기는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한정혜 의장한테. 예. 그때도 국무실장이 제 의원회관 제 방에 와서 보고는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뭐 중수청 공수처 법안은 뭐 제대로 된 걸로 이제 통과가 됐죠. 보고한 건 그때는 보고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5월달에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일단 법이 있어야 되는데 뭘 알아야 검토를 해야 처리를 하죠. 법이 지금도 없다니까요. 그때도 제출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요청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나도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고 한병도 원내대표 받은 바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됐다. 그럼 여러 경로 중에서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빼냐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검찰개혁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가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한테 보고를 하려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자신 없었던 거 아닌가?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에 처리하자고 했더니 그게 무슨 아니냐? 아니 없었다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먼저 네. 얘기해야 돼. 법안을 갖다 주고 말만 있는 거지. 처리해달라고 아니야. 통과시켜달라고 아니 얘기하니까. 폐지한다는 아니야. 살려두자는 아니야. 무슨 아닌지를 얘기하고 그렇지. 그걸 5월달에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5월달에 폐지하려는 안을 이미 제출했다는 거야.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그걸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잖아. 법안이 그러면 없다니까. 나중에 나와가지고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말을 왜 해 또 그러면. 그렇지. 5월달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5월 6일 날 토론했잖아요. 근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이에요. 그럼 2주가 남잖아요. 2주 동안 못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2주 물리적으로 동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수십 개 법안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이. 못해 물리죠. 그런데 5월 달에 이걸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보안사건 폐지를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면 폐지 법안을 갖고 와야지.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뼈아팠다 이렇게 출마 선언에서 밝히기도 한 바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 캠프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뭐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뭐 요청 온 바도 없습니까? 뭐 보통 지원 유세랑 여러 가지 요청이 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선거인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었던 걸로. 하여튼 들었어요. 제가 지나고 보니 네.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같이 회의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단위의 선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믿거라 했던 부분이 지금 조금 아쉽고 후회스럽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다 디테일하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는 개소식 때 가서 충분하게 당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김부겸 월급을 치른다. 그러니까 필요한 요청 오면 한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고 경남 같은 경우도 한번 가고 싶었어요. 창원에. 예. 근데 그거는 오지 말라는 요청 때문에 아마 그 상임 선대위 거기서 가서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갔던 기억은 좀 대가 나고요. 그런데
뭐 지나고 나서 무슨 뭐 후회하고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저는 당대표로서 뭐 최종 책임은 다 당대표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기조 유세 기조도 제가 이제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아예 써서 그 지시를 해라 내려라 모든 캠프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마이크 잡으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힘 실어주고 싶으면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 이재명 우리 후보 민주당 후보 찍어달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시면 뭐 민주당 기호 1번 누구를 찍어달라. 이 기조를 먼저 다 해라.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를 앞세웠죠. 유세라는 것이 대통령을 앞세우죠. 유세라는 것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엑기스를 얘기해야 되고 핵심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맨 앞에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랑. 그래서 맨 앞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또 그러고 다녔으니까. 근데 나중에 선거 공보물에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 한 장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놀랐어요. 경기지사하고 너무 비교됐잖아요. 추미애하고 정은호하고 너무 비교됐죠. 그 대목이. 현수막도 좀 봤는데 아무튼 부분적으로 써있긴 했는데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이 얘기도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김용남 후보 관련해서 나중에 농지법에 이어서 대부업 이 문제 굉장히 크게 번졌잖아요. 그때 일각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그게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지지자들의 의견도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심정이었죠. 사실은. 그렇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터질지는 정말 몰랐죠. 몰랐고 그리고 또 제가 민주당 후보니까 민주당 공천을 했고 또 제가 후원회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뭐라 그럴까 뭔가 자꾸 늪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 뭐 그런 것만 있었죠. 근데 그때 이미 뉴 이재명과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의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후보를 사퇴를 시켰으면 정말 당대표는 정말 가루가 되도록 공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그 제가 후원회장을 하고 개소식 때인가요? 김영남 후보 갔는데 야유 받았지.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 도와주러 간 거고 그분들도 도와주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험한 말들을 하고 막 그때 전혀 그런 거 못했어요. 이게 왜 이러지 처음에는 뭐 야유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것도 당대표인 후원회장이 갔는데 공천을 준 같은 당대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김영남 후보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인데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이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여전히 좋게 말하면 순진한 면이 남아 있는 거지. 그런 꼴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살아온 과정이나 여러 면에서 정청래 후보가 일관성이 굉장히 높은 분인 건 맞죠.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보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야. 합당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거기다 공천에서 분열시켜 놓고 끝나고 나서 선거 망가지니까 또 통합하고 연대해야 된다 그래.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천이 조금 이상했죠. 그러니까. 아니 난 그 진짜 미스테리야. 이게 아니 좀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그 네. 과정에도 내가 사실은 당내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방 선거 상황도 그렇고 저도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걱정돼서 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몇 번 드렸었어요. 근데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자기가 아는 건 아는 대로 긴 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민기적거리지 않거든. 근데 그때 평택 선거에 관해서는 계속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민기적거리더라고. 잘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보겠다고 하고 뭔가 곤란한 상황이 있는 거야. 제한된 상황이 있는 건데 제한된 상황. 여기까지만. 난 네, 이해가 안 네. 가. 그건 근데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1인 1표제 관찰할 때 네. 의원들 설득하기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땠나요? 1인 1표제는 워낙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반대가 있지만 예. 그것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근데 1차 때는 이 정족수 미달, 의견 맞아, 정족수 미달로 있었어요. 무산됐잖아요. 예, 예. 그게 사실 무산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와서 말하면 너무 안일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투표 기간 한 이틀간 했으면 너무 짧게 무리 없이 줬어. 통과했고 그리고 막 너무 일찍 몇 시간 안에 왜냐하면 당연히 될 줄 알고 중앙이 투표였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통과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실무적 착오로 네. 못한 거고 근데 2차 때 할 때는 다시 이제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시도할지는 몰랐나 봐요. 예. 예. 그다음에 세간의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의원들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식사도 자주 안 한다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접촉을 별로 안 한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내가 의원이 아니고 당원이 입장에서 보면 당원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본인은 안 만나면 당원 안 만나는 거. 실제로는 선수별로 다 식사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로 또 다 해서 했고요. 한 번 하면 안 되지. 두 번은 해주세요. 아니 계속 그렇게 했어요. 예. 계속 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렇게 이 집만 계속 오냐. 가는 집만. 가는 집만 계속 가냐. 이제 그런 건 나름대로 저는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가급적이면 의원들 존중하려고 하고 근데 의원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최영호님 그거는 어떻게 해서 당원 위주로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약간 비호감, 내 좀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요? 잘 몰라.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잖아.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학번이 몇 학번인지도 몰라. 나이가 몇 살인지도 정확히 몰라. 옛날에 노사모 활동 열심히 했다는 것도 잘 몰라. 아니 그거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만 해도 그만 그리고 나오잖아. 공대 출신이라는 것도 몰라. 맞아요. 그 뭐 저기 옛날 학원 강의했다는 것도 무슨 과목 했는지도 몰라. 거의 다 몰라. 그 내가 볼 때 제가 같이 의원을 할 때도 아니 옆에서 보면은 청래형 이렇게 자기가 선배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 옆에서 의원들은 막 뭐 의원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둘이 동갑이고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선배거든. 그 내가 옆에서 아니 형이 더 나이 많아. 왜 여기다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니 나보다 나이 많으신데 아니야.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기득권을 자꾸 없애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나도 생각하거든요. 그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네. 1대1 그러니까 네. 대의원이랑 네. 그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했다는 거는 그 지역위원장이나 대의원들의 그 권한을 17분의 1로 줄여버린 거거든요. 기득권을 삽한 거죠. 네, 그것도 싫고 그다음 네. 지금까지는 본인이 찍은 사람 공천을 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경선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조선일보 인터뷰 안 하잖아. 다른 그렇지. 사람들은 하잖아.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원들이 볼 때 정청래 의원만 돋보이거든. 아니야. 당 대표만. 솔직히 말하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지은 위원장도 의원이 되실 거지만 의원들이 볼 때 제일 만나고 싶어하고 어디 가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굴까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다음 의원 되는데 도움이 도움되는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 예.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말빨 세고 후원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 제일 보고 싶어하고요. 여의도에 있으면 그때의 실세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자기가 나중에 공천받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혹은 당직을 얻고자 할 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 싫다고 해도 만나려고 해요.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게 안 될 것 같거든. 한 사람도 안 될 것 같아. 네. 느낌에. 그렇긴 느낌에 하죠. 그냥. 그래서 내가 정청래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있어. 왜냐면 당 그렇죠. 대표 해도 네. 자기 사람 뭐 챙겨줄 사람도 없잖아. 네. 개파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탕평책이야.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선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당원들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당원들한테 여론조사 비슷한 걸 합니다. 누구를 초청 강사를 했으면 좋겠냐. 맞아. 그거 제일 많이 다녔다며. 그러면 또 똑같은 거야. 그럼 제가 선거 다녀요. 그때는 도움이 되거든. 그때는 도움이 돼요. 당원들이 많이 오잖아. 네. 정청래 얼굴 네. 보러.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참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저를 제일 많이 공격을 했어. 어떤 예. 사람이. 그럼 예. 제가 미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2년 후에는 또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민주당 바보인 거예요. 그 사람은 미워도 예. 민주당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갑니다 제가.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리스트 적어놓고 왔어요. 제가 저 지금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맙장 욕하는 사람들 예. 대부분 다 제 도움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그거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옛날에 더컷 유세단 처음 할 때 그때 이제 공천 탈락돼가지고 그때 나도 좀 위로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짠해서 같이 전주에서 그한테 만나고 밥 먹었잖아. 저녁 먹고 있는데 정청래 제일 씹었던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당원들이 있는 데서 예, 예. 정청래 나하고 친하잖아. 사람들이 안 믿어. 여기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아. 그걸 또 받아가지고 속 없이 형 우리 또 친하잖아 그러고 있어. 그럼 내가 옆에서 막 쥐어박아. 하지마 그런 거는 속도 좋다. 또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근데 이게 웃기는 게요. 민주당만 아니야. 다 그러겠지. 선거 때 저도 나름대로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그때 되면 나하고 친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 또. 네. 선거 때 되면 네.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오잖아. 그럼 끝나고 나서 그때 와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한테도 그럴 때 그래도 정청래 형은 대표잖아. 그건 진짜 심하다. 현역 의원인데도 없어. 내가 아니, 정청래 왜냐면- 따라다니면서 고맙다는 사람 못 봤어. 아니 자기 돈 내서 막 가서 선거운동 지원하러 다니자. 체감 간다고 뭐 교통비를 줘, 뭘 줘.